여러분, 우리가 보통 국제협상이라고 하면 막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대단한 외교관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싸움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 협상의 성패는 어쩌면 전혀 다른 곳,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전쟁터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국내 정치가 국제 무대를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국제협상에서 진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상대방 국가를 설득하는 거? 아니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정답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집안 사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두 가지 이야기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동맹국, 한국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수십 년간 으르렁거린 적대국, 미국과 이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먼저 한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글로벌 전략이 어떻게 해서 생각지도 못한 국내 정치라는 벽에 딱 부딪히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의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도나 베트남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우리만의 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당장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새로운 시장을 열고 또 공급망도 안정시키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 총리랑 같이 삼성 휴대폰으로 셀카를 딱 찍잖아요. 그게 그냥 사진 한 장이 아니에요. 인구가 15억인데 그 거대한 시장에 우리랑 같이 갑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정말 한 사람한테 휴대폰 하나씩만 판다고 상상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외 순방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친구,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말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정치 문제가 되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시작은 정동영 장관이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이거 좀 불편한데? 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누군가가 이 사실을 한미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자마자 국내 보수 언론들이 이걸 받아서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치고 있다 라고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외교 문제가 국내 정쟁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훨씬 더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벼랑 끝에 몰린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24.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휴전이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4월 22일, 14일간의 짧은 평화가 끝나기까지 이제 정말 24시간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파키스탄의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의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나라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죠. 벤스 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경 써야 하고 갈리바프 의장은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국내 강경파들을 달래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든 이란이든 진짜 치열한 전쟁터는 저 멀리 파키스탄에 있는 협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워싱턴과 테헤란, 자국 내의 정치판이 진짜 전쟁터인 셈이죠.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갈리바프 의장이 한 말인데요. 물밑에서는 협상이 한창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강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당연히 미국이 아니라 이란 국내에 있는 강경파들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미국한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CNN 분석을 보면 이란이랑 아직 합의도 안 된 내용을 막 언론에 흘리면서 판을 흔들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국내 지지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일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팀이 힘들게 하고 있는 협상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이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면 게임 외교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협상가는 두 개의 체스판에서 동시에 게임을 하는 선수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외국 정상을 상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편, 그러니까 국내 정치 세력들을 상대해야 하죠. 국제 무대에서 아무리 잘해도 국내 정치라는 게임에서 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정말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협상 상대가 우리 편인 동맹국이든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리는 적대국이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승패는 저 바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의 전쟁터에서 결정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 한국, 미국, 이란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모두가 분열된 지금 세상에서 어쩌면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경 너머에 있는 무서운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의 시끄러운 정치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